올해 전남의 초등학교 33곳은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에서는 3년 동안 신입생이 없으면 폐교 조치가 내려지는 만큼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전남의 한 농협에서 일부 임직원들이 화재보험을 허위로 청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관계자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국해양조선이 2조 5천억 원 규모의 메탄올 추진선 12척을 수주했습니다. 현대 3호중공업이 선박 건조를 도맡게 되면서 차곡차곡 일감을 쌓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에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연구 과정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올해 전남 지역에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3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동안 신입생이 없으면 학교는 폐교 조치되는데요. 학령 인구 감소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실시한 전국 지방소멸 위험도 조사 결과 소멸 위기 지역으로 꼽힌 전남. 전국 288개 시군 인구 변화 조사 결과 지방소멸 위험도가 높은 지역 59곳 가운데 13곳이 전남이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가 커진 가운데 학령 인구 감소세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초등학교 입학생 수를 살펴봤더니 지난 5년 사이 2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33곳에 달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전체 471개 초등학교 가운데 33개 학교가 신입생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신안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진도와 보성, 여수와 해남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교육청 운영 지침상 3년 동안 신입생이 없을 경우 지역 여론을 수렴해 학교 폐교 절차에 들어가는데 2년째 신입생이 없는 학교도 17곳에 달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노는 그 젊은이들도 지금 많이 나가 있는 상태잖아요. 전체 전국적으로 이렇게 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학생 수도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이번에 작년 기준으로 출생아율이 한 8,400명 정도 되는데 이 현상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고 굉장히 좀 심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남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작은 학교와 농산어촌 유학을 제시했습니다. 작은 학교는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하는데 방과 후 교육이나 지역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해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유학은 효과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남 밖에 거주하는 학생이 전남 지역으로 전학해 6개월 이상 교육받는 프로그램인데 지난해 304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20%가 3년 이상 장기 거주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이것들을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급감 현상들을 어느 정도 좀 늦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의 그 저출산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자체와 정부와의 노력도 수반이 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가 늘면서 학령 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전남.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 수 감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순천 덕연동의 한 유치원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피해 학부모는 귀가한 자녀의 몸에서 멍을 발견하고 유치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경찰에 수사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의 학부모 2명도 아동학대 추가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유치원은 지속적인 원생 감소로 지난달 폐업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유치원 내부 CCTV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이 보험금을 허위로 과다 청구한 혐의로 지역의 한 농협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무안의 한 농협 임직원들은 지난해 7월 농협이 소유한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농산물을 더 가져다 두는 수법으로 실제 피해 금액보다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다 청구한 보험금은 약 2억 7천만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해당 농협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유럽의 한 선사에서 친환경 선박의 대세로 꼽히고 있는 메탄올 추진선 12척을 수주했습니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선박은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으로 수주 금액은 약 2조 5,264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선박 건조는 현대 사무중공업에서 이뤄지고 오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선사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는 그 크기가 작은 만큼 폐와 혈중으로 유입될 수 있어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환경부가 미세먼지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권역별로 연구기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광주와 전남 지역을 관할할 남부권 미세먼지 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송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제철소가 있는 국가산업단지 일대입니다. 지난 2019년과 이듬해까지 각각 9천여 킬로그램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사업장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자 지난해부터 환경단체가 나서 주민 피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환기를 시킬 수도 없죠. 빨래도 밖에 널고 살 수가 없어요. 갈수록 대기오염에 대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환경부가 미세먼지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저감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설립하기로 한 겁니다. 수도권과 중부권은 이미 들어섰고 남부권도 최근 전남 강진에 터를 잡았습니다.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센터는 앞으로 주로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산업단지의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나 기술 개발 분야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연구센터 측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각 기업이나 산업 현장이 기존보다 저렴한 비용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구센터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자료 축적과 함께 대기오염 피해 예방 교육도 함께 병행할 예정입니다. 대책을 마련하자면은 우선 이제 원인 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사 분석, 연구 분석도 필요하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잘 관리하고 구축을 해놔야 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책들을 개발할 수 있으니까요. 도심과 산업단지는 물론이고 중국과 몽골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불청객 미세먼지. 각 권역별 연구센터가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교통사고 통계 관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김철주 경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경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전남자치경찰위원회 김철주 경감입니다. 네, 지난해 전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금까지 중에 가장 낮게 기록됐다고 하는데요. 의미 있는 수치인데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지난해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1년 255명에서 55명이 감소한 200명으로 전년 대비 21.6%가 감소했습니다. 1917년 통계 관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전국 17개 시도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151명에서 110명으로 41명, 27.1%나 감소했습니다. 이 외에도 승합차, 농기계, 화물차, 일반 승용차 등에 의한 사고에서 사망사고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요 정책이나 현안들은 뭐가 있을까요? 위원회는 전남경찰청과 함께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3E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왔습니다. 3E란 Environment, Enforcement, Education을 말하는데요. 또한 내비게이션 업체와의 업무 협약으로 노인 보호구역 등을 내비게이션에서 실시간 음성 안내하는 시책도 시작했습니다. 이 시책은 전남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 우수 사례입니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통계 분석에 기반한 취약 시간과 장소를 집중 단속했습니다. 기존 고속도로에서만 운영하던 암행수탈차 단속 활동도 일반 도로까지 확대했는데요.
모범 운전자, 녹색 어머니회 등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마을회관 등을 직접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도 추진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진된 다양한 시책들이 효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경관님,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까지 전해주시죠.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대치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사고 예방과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대상 PM, 어르신 이륜차 헬멧 착용 등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노인 보호구역 및 마을 주민 보호구간을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PM,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신호 위반, 헬멧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하고 지역 축제, 휴가철 등 시기별 음주운전 일제 단속도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교차로,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 등 교통안전 인프라를 중점 구축하여 교통사고 사망자를 더욱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김철주 경감과 전화 연결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입춘, 봄을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보고 이런 말이 생긴 건데요. 24절기 중에 하나인 입춘은 대한과 우수 사이에 들어있으며 이때부터 바로 봄이 시작된다고 하죠. 음력으로 1월 14일이니까 올해는 2월 4일 토요일인데요. 입춘 이후부터는 전국적으로 한파가 점차 누그러들겠습니다. 겨울치고는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초부터는 평년 기온을 웃도는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 대보름인 5일에는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달맞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날이 맑으면서 동해안과 영남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와 삼척 지역에는 건조 경보가 이어지고 있고 강원 영동과 전남 동부, 영남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대보름 행사가 곳곳에서 열릴 텐데요. 날이 건조한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과거 흑산공항의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신안군청 직원 4명을 대상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한 직원 4명을 대상으로 폭행과 특수공무 집행방해, 퇴거 불응 등 7개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 없음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안군은 지난 2018년 9월 국토교통부가 심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하자 환경부 차관과 개별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아세우는 환경부 직원과 승강이를 벌였습니다. 목포시가 적극적인 행정활동을 통해 벌목 위기에 놓인 나무를 살린 공무원에게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허사도에 들어설 해경 서부정비창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목 1000여 그루에 대한 벌목이 예정되자 해경과 협의해 고화도 목화정원에 옮겨 심었습니다. 이식한 나무는 주로 해안가에 서식하는 소나무를 비롯해 은행나무, 후박나무, 애기동백 등 큰 나무 490그루와 철쭉 등 키 작은 나무도 포함됐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하기 위해 자신의 고향인 진도군에 기부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일 진도군을 찾아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 발전을 위해 기부를 결심했다며 주민 복지 향상에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시장은 진도 관매도 출신으로 앞서 박우량 신안군수와 함께 상호 기부를 실천했습니다. 강진군 다산박물관이 오는 20일부터 4일 동안 다산 정약용 선생과 관련된 유물을 공개 구입합니다. 유물 매도를 희망하는 개인 소장가나 문화재 매매업자 등은 유물 매도 신청서와 매도 신청 유물 세부 명세서 등을 갖춰 다산박물관 전시기획팀으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